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털고 돌아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한 여정, 준결승 2차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토트넘의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부주장인 제임스 매디슨의 부상 이탈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매디슨의 부상이 우려했던 대로 시즌 아웃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은 전술적으로 토트넘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루며 무관의 한 해를 끝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 커리어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영국 현지 최신 보도와 독점 정보, 그리고 토트넘의 새로운 손흥민 활용법까지 분석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B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토트넘 경기 현장 취재하면서 활동 중인 라잔 기자의 기사인데요.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의 상태에 대해 좋지 않은 상황이다. Doesn't look great.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완곡한 표현을 쓰며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월요일에 진단해야 뭔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하루 지나 월요일에 여러 매체들이 매디슨은 시즌 아웃이다. 남은 시즌 경기에 뛰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무릎 내측 인대 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십자 인대 부상과 같은 장기 결장은 아니지만 올 시즌 마지막 일정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그 한 달 안에 매디슨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것인데요.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도미닉 솔란키도 햄스트링 근육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르웨이 원정으로 치를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도미닉 솔란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목요일 경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해서 웨스트햄전에 제외를 한 것이지 매디슨처럼 실제 부상이 심각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고 의료진이 도미닉 솔란키가 목요일 경기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토트넘 캡틴 손흥민 has also returned to train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fter almost a month on the sidelines. 한 달 가까운 부상을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역시 뛸 수 있는 상태, 솔랑키가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도 훈련에 돌아왔기 때문에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also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매디슨뿐 아니라 베리발까지 발목 부상으로 남은 시즌 결정하게 된 가운데 이 두 명의 큰 이탈이 있지만 솔랑키와 손흥민은 괜찮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웨스트햄과의 경기 직후 후토크를 전해드리면서도 최신 현지의 독점 정보, 토트넘 내부 소식에 매우 정통하고 매우 공신력이 높은 런던 거주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정보를 통해 이야기해드렸었죠. 매디슨의 상태가 꽤 좋지 않은 것 같다. Think it's bad. 좋지 않다라고 이모티콘까지 남긴 것은 이 bad라는 의미는 남은 경기를 뛰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예요. 유로파리그 4강 2차전뿐 아니라 결승전에 사실 뛰는 것이 또 중요한데 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1차전을 2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 노르웨이 원정 보데그림트와 2차전은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결승전에 갈 경우에는 맨유 또는 아틀레틱 빌바오, 보데그림트보다 훨씬 더 강한 팀, 관록의 팀, 좋은 스쿼드의 팀, 좋은 전력의 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상의 전력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경기인데 이 경기를 매디슨이 못 뛴다라는 상황 때문에 배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팬 해치라는 인물이 그러면 매디슨에 베리발에 손흥민까지 시즌 아웃인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매디슨에 대한 이 이야기도 베리발이 부상 당했을 때처럼 시즌 아웃이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내부에서 소문이 흘러나왔고 매디슨도 소문이 흘러나왔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이거 시즌 아웃인 거 아니야? 부상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폴 오키프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승전 가면 뛸 거라고 나 베팅한다. 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는 소니가 파이널은 있을 것이다라고 들었다. 또 이 내부의 소식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다. 부상 정도 5월 21일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문제 없이 뛸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 경과를 명확하게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보 이후 하루 뒤에 토크스포츠
영국 최대 라디오 매체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not expected to play for Tottenham again this season. 올 시즌 더 이상 토트넘 경기를 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직접 취재한 상황.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빠지게 됐다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검사를 가져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도 매디슨의 부상은 생각보다 길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추가적으로 알려진 것은 현장 취재 정보력이 높은 중앙일보의 스포츠부 축구 담당 기자들의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특히 대한축구협회의 언론 대응 담당자가 손흥민 선수와도 막역한 사이이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또 홍명보 감독 역시 지금 6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연락도 해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상 상태에 대해서 이전에 또 지난해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질 때도 직접 듣고 그 상태에 대해서 무리하면 뛸 수 있지만 그렇게 뛸 경우에 우려가 있기에 그런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논의하고 안 뛰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10월 달에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대표팀이 파악하기로는 큰 부상이어서 지금 길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달고 뛰고 있고 그 통증이 조금 악화됐다가 결국 그거를 무리하게 복귀할 경우 지금 어느 정도 낫긴 했지만 또 다칠 수 있고 또 최고의 경기력 풀핏으로 좋은 경기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중 없는 경기에는 그냥 쉰 거다. 휴식 중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통증을 마치고 그라운드 훈련을 시작한 이후에는 경기장에도 직접 와서 동료들을 응원했고 그때의 몸놀림도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사적인 자리,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보통 정말 중요한 약속이나 가끔만 나가는 편이고 밤 10시에 잠자리를 들 정도로 훈련 마치고 와서도 개인 운동하고 개인 마사지하고 몸 관리하고 이런 거에만 온종일 시간을 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시즌이 끝나서 이런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의 이런 자리,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엄지성 선수나 배준호, 그리고 3부 리그에서 2부 승격한 백승호, 이명재,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 이 모든 잉글랜드 선수들이 모인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러 나온 것만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뛰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온종일 모든 몸 상태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이 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나가서 또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최근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에 와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격정적인 몸놀림까지 보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 부상이 심각한 게 아니라 타박상이 있었지만 그 타박상이 누적된 피로 속에 통증이 달고 이어지던 와중에 두 차례 크게 있었고 그로 인해 사실 발을 좀 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스프린트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있다 보니까 훈련하다가 프랑크푸르트와 8강 2차전부터 이 경기 출전을 이틀 전까지도 준비를 하다가 독일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 경기를 또 손흥민 선수 없이 이긴 데다가 보데글림트도 피지컬이 좋고 거친 팀이거든요. 게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이도 이 경기는 잡을 수 있겠다라는 내부적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경기를 걸렀던 것이고 이전에 또 손흥민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극도로 줄여갔을 때 하프타임에 교체된다거나 후반 초반에 교체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유로파리그 경기는 꾸역꾸역 뛰어왔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발통증이 2월 중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고 뛰다 경기력이 또 안 좋아졌던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상이 심해서 아예 뛸 수 없는 상태여서가 아니라 좋은 몸 상태로 뛰기 어렵고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울브스전, 노팅엄전, 리버풀전, 웨스트햄전은 솔직히 토트넘이 리그 순위에 있어서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다 진다고 해도 강등은 안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경기를 뛸 필요가 없다. 유로파리그 남은 경기에 모든 에너지, 능력을 다 쏟는 게 낫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잔디를 밟고 훈련을 했고 BBC에서도 훈련에 복귀했다라고 알린 만큼 훈련을 복귀한 시점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지 시간 목요일 밤에 열릴 보데글림트와의 준결승 2차전 유로파리그 노르웨이 원정 경기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부상 정보를 가장 공신력 있게 전달하고 있는 매체 프리미어 인저리스도 매디슨 같은 경우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고 복귀 예정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5월 8일 바로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복귀 예정일로 잡으면서 출전 가능성을 50%로 봤어요. 물론 이 경기도 상황상 3대1의 1차전 결과로 인해서
두 골을 내주기 전까지 0대2로 지면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장 상황이 또 인조잔디 경기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까지 하고 경기 일정까지 동행해서 벤치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기에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안 뛰고 이기고 끝나는 게 베스트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후에 있는 리그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살리고 차분하게 홈 경기를 또 통해서 경기를 뛰면서 결승전에 컨디션을 맞추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포츠몰 역시 손흥민 선수가 발부상이며 5월 8일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이 파서블 리턴 데이트라고 표기를 하면서 꽤 많이 진전이 됐고 훈련에 합류를 했다라고 전한 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일정에 동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디슨 같은 경우 부상이 심각하다고 해도 이게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부상인 건 아니고 무릎 인대 부상으로 3, 4주가량의 결장이 예상되는데 그 3, 4주 뒤면 유로파리그 결승전 및 올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빠질 수 있다 보니까 뭐 마지막 경기 때 시점에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 리그 마지막 경기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로파리그 결승을 못 뛴다라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올 시즌의 전력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토트넘의 다음 경기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5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15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홈 경기가 열리거든요. 보데글림트 원정을 손흥민 선수가 동행하더라도 이 경기 굳이 뛸 필요가 없다면 그냥 안 뛰고 벤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서 5월 11일 일요일 밤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 익숙한 홈그라운드에서의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도 일정 시간만 소화하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 5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 일정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에스턴 빌라는 자신들의 홈 최종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절한 입장이고 또 본인들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위한 빡빡한 일정 속에 일정을 옮기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최종 결정권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있고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오른다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결승전 일정을 좀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게 조정이 된다면 에스턴 빌라전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뛸 수 있고 또 팰리스전 뛰어보고 상황이 꽤 괜찮다면 빌라전도 일정 정도 시간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팰리스전, 빌라전, 유로파리그 결승전, 브라이튼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총 4경기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남은 기간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 및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으로 잘 회복을 한다면 한 달 가까이 쉰 만큼 햄스트링이나 다른 부위, 다른 몸 부위는 정말 완벽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발 통증이 사라진 상태로 돌아올 손흥민 선수라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잘 치고 온 만큼 더 폭발적인 경기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뛰던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 전방 공격수로서 뛰면서 압박하고 또 팀의 미끼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맡았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서는 세컨드 톱, 공미 자리가 딱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디슨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또 베리발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한 데다가 클루셉스키도 부상 복귀 이후 경기력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맡는 것이 낫다. 최전방에는 솔랑키가 있고 히샬리송도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왼쪽에도 테리 최근에 잘하고 있고 그 자리를 히샬리송도 뛸 때 잘하고 마이키무어까지 있고 오른쪽은 존슨도 있고 오도베르도 있고 오도베르까지도 왼쪽이 가능하다면 손흥민 선수가 굳이 포화 상태인 왼쪽 측면 자리를 함께 번갈아 뛰기보다 나눠 뛰기보다는 공미 자리가 지금 약해졌고 그 자리에 또 경기력이 아쉬운 상태에서 거기에서 뛸 때 필요한 소유 능력, 탈압박 능력, 패스 능력도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왼쪽 사이드 공격수가 사이드로 벌리고 인버티드 풀백,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측면 사이드 윙 플레이하고 그럴 때 3자 움직임으로 치고 들어가서 공 받아서 골 넣는 위치를 잘 잡고 메디슨이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최근에 골도 넣었고 또 페널티킥도 얻었었잖아요. 그런 역할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조금 덜 뛰면서도 경기에는 많이 관여하고 그러면서도 슈팅 위치를 3자의 움직임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가져가면서 골 기회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솔랑키가 전방에서 비벼주고 뒤로 내려와서 연기해주면서 생긴 전방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올라가서 9번 자리를 또 커버해줄 수 있는 슈팅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전술이 바로 이 전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메디슨 베리발이 없는 상태에서 클루셉스키가 또 경기력이 안 좋고 게다가 지금 필요로 하는 유연한 공미 역할을 잘 못한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세컨드 톱 프리롤 역할을 맡기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한 풀핏으로 오는 상황이라면 상대팀이 대비 못한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전술적인 공격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통한 득점을 통한 토트넘의 승리, 우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베리발, 메디슨의 또 베르너도 명단에서 유로파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은 선수들의 가용 자원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공미, 이선 중앙 세컨톱 프리롤이 유력하고 이 자리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지금 황혼기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이징 커브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2, 3년 더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여기에 뛰게 하면 해줄 수 있다. 이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이번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에 출전하게 될지 또 출전할 경우 어떤 경기력을 보이게 될지 경기 전까지 최신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아직 오피셜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복귀 전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독점적인 정보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